당신 주변의 무서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택시기사님들에게 들었던 그분들의 무서운 경험담을 들려줄까 해. 내가 평소에 넉살이 좀 좋은 편이라서 택시를 탈 때면 항상 그 기사님들한테 실제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라든지 귀신 경험담을 이야기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그때 내가 몇 개 들은 게 있거든? 사실 모든 기사님들이 그런 일을 겪는 건 아니고 한 10분한테 물어보면 2분 정도는 직접 겪은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 그럼 바로 시작할게. 서남해의 중심 도시인 목포는 주변에는 일로, 영암 등등 작은 도시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목포로 출퇴근 혹은 등하교를 해. 그래서 목포에는 목포와 주변 도시를 오가는 택시가 많은 편이야. 그중 특히 무안군에 위치한 일로라는 곳은 목포와 연결된 길목에 크게 공동묘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귀신 손님이 많이 타는 걸로 목포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는 유명하대. 내가 들은 귀신 손님들도 주로 일로와 목포 구간에서 탄 손님들이었어.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할게. 한 기사님이 일로 지역 근처에서 손님을 내려드리고 목포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어떤 여자를 태웠다고 해. 그때는 대낮이었고 그냥 특별할 거 없는 아가씨 손님이었대. 뒷좌석에 자리 잡은 아가씨 손님은 목포의 번화가로 가달라고 했고, 기사님은 아무 의심 없이 운전을 했지. 그렇게 길을 가던 중에 바로 앞에서 택시를 잡으려는 양복 입은 신사분을 보고는 방향 비슷하면 합승해도 되겠냐고 아가씨한테 양해를 구하고는 신사분한테 목적지를 물었고, 얘기를 들어보니 목적지도 얼추 비슷하길래 조수석에 그 신사분을 태웠대. 가는 거리가 좀 되다 보니 세 사람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엄청 재밌으셨대. 셋 다 이야기 코드도 맞고 개그 코드도 맞고, 그래서 셋이서 깔깔거리면서 지루하지 않게 아가씨가 얘기한 목적지에 도착했고, 택시기사님은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뒤에 있는 아가씨에게 말하려는 순간 뒷좌석이 비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 아가씨가 그새 내렸냐고 양복 신사분한테 물었더니 그 양복 입은 신사분이 달리는 차에서 대체 사람이 어떻게 내리냐고 하면서 둘 다 어안이 벙벙 했었다는 거야. 대낮에 몇십 분을 3명이서 그렇게 재밌게 이야기하며 왔는데 그중 한 명이 귀신 손님이었던 거지. 그 양복 신사분이 블랙박스 볼 수 있냐고 해서 같이 블랙박스를 봤대. 그 액정 화면 달린 블랙박스 있잖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보니까 처음에는 기사님 혼자 뒷좌석 보고 이야기하시다가 나중에 양복 신사분 와서는 둘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만 찍혀 있더래. 둘 다 완전 얼이 빠져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대. 분명히 3명이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왔으니까. 일단은 양복 신사분은 내려드리고 기사님은 찝찝한 마음에 그날 영업을 접으셨다고 하더라고. 이 이야기가 그나마 제일 특이한 케이스였고, 대부분이 승객을 태웠는데 목적지에 와서 보니 아무도 없었다, 뭐 그런 내용이지. 그런데 더 주목할 점은 꼭 밤이나 새벽녘이 아니라는 거야. 대낮에 태우기도 하고 아니면 아침 출근길이기도 하고 그랬었다는 거야. 또 흰옷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평상복을 입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 이미지가 아니고 너무 평범하고 일반적이라서 귀신이라고 의심조차 안 했다는 거야. 이번 이야기의 기사님은 과거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이제는 결혼도 하고 당당하게 살아보려고 택시기사 일을 시작하셨다고 해. 껄렁거리는 조폭 느낌이 아니고 체육선생님 같은 느낌에 굉장히 예의도 바르셨어. 어린 손님인데도 꼬박꼬박 존대하시고 운전도 젠틀했지. 여하튼 이분도 늦은 밤 주말 목포 번화가에서 여자 손님을 한 명 태우셨대. 옷도 화려하고 화장도 진한 편이라 신나게 잘 놀고 집에 들어가시나 보다 했대. 여자 손님이 자기 집 쪽이 많이 외졌다면서 내비게이션 말고 자기가 방향을 직접 알려주겠다고 해서 기사님은 알겠다고 하고 역시 무안군 일로 쪽으로 향했대. 원래 일로의 대부분이 농지라 가로등이 없이 깜깜한데
여자 손님이 알려주는 방향은 외져서 그런지 더욱더 깜깜하더래. 그렇게 도착한 곳이 산 아래였는데 주변에 마을 하나 없더라는 거야. 여자 손님이 오늘따라 더 어두운 것 같다며 무서워서 그러는데 돌아가는 비용까지 쳐줄 테니 산 중턱에 있는 집까지 데려다 주면 안 되냐고 그렇게 말하더래. 기사님도 내심 어두운 산길로 여자 혼자 보내는 게 마음에 걸렸고 마침 비용도 더블로 쳐준다고 하니까 알겠다며 냉큼 따라갔다고 해. 뭐 괜한 의심받기도 싫고 나란히 걸으면서 말 섞기도 좀 피곤해서 기사님은 서너 걸음 떨어져서 뒤따라 걸어갔대. 여자 손님은 잘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듯 가끔 힐끗 쳐다보면서 말없이 계속 앞으로 걸어가더래. 그렇게 한참을 걸어가는데 기사님 몸이 뻐근하더라는 거야. 마치 몸이 물먹은 겨울 이불처럼 전체적으로 뻐근하다가 나중에는 숨쉬기조차 힘들어지더래. 결국 여자 손님을 따라가기도 버거워져서 담배나 한 대 피면 숨이 좀 트이겠다 싶어서 가슴 주머니에 있는 담배를 꺼내서 입에 물고 라이터를 켰는데 순식간에 눈앞의 광경이 바뀌더래. 앞서 걷고 있던 여자 손님과 산길 대신 시커먼 저수지 안으로 들어와 있더라는 거야. 저수지 물이 가슴께까지 차 있더래. 아, 내가 귀신한테 홀렸구나 싶어서 어떻게 왔는지 모를 정도로 허겁지겁 밖으로 빠져나와서 차로 돌아갔대. 걷기 힘들고 숨쉬기 힘들었던 게 다름이 아니라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랬나 보다라면서 자기는 분명히 오르막길만 쭉 따라 걸었는데 어떻게 저수지 펜스를 넘어서 저수지 안까지 걸어 들어갔는지 완전히 귀신한테 홀렸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가 조폭 생활하면서 이 꼴 저 꼴 많이 봐서 세상에 무서운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때는 정말 너무 무서워서 그 뒤로는 일로 쪽 방향으로 가는 손님은 아예 안 태우셨다고 하더라. 이번 기사님은 자기가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게 된 계기라면서 진지하게 이 이야기를 해주셨어. 하루는 목포에서 손님 2명을 태웠대. 한 명은 양복 입은 중년 남자고 또 다른 한 명은 나이가 드신 할머니였대. 그렇게 목포 어디라고 목적지를 말한 남자 손님은 탈 때부터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해. 택시에 탄 이후에도 목적지 말고는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창밖만 보고 있더래. 옆에 앉아 계신 할머니가 가끔 남자 손님 손을 쓰다듬으면서 남자 손님을 그렇게 애절하게 쳐다보더래. 기사님은 어머님이 아들한테 뭔 잘못을 하셨는가 보다 하고 눈치껏 조용히 운전만 하셨대. 그러다가 점점 아무 말도 없이 나이든 어머님을 무시하고 있는 남자 손님이 괘씸해지더라는 거야. 어머님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는 몰라도 키워준 은혜 그리고 길러준 은혜가 있는데 저렇게 입 다물고 무시하는 게 정말 못나 보이더라는 거지.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기사님은 요금 계산을 하고 카드를 건네주면서 참다 못해 한마디 하셨대. 어머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는지 몰라도 자식이 그러면 안 된다고. 살면 얼마나 사시겠냐고. 살아계실 때 잘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대. 남자 손님은 그 말을 듣더니 도리어 뭘 알고 하는 소리냐며 화를 내더래. 그래서 기사님은 어머님을 두둔하면서 어머님이 저렇게 안절부절하면서 아들 눈치만 보고 계시는데 그게 자식된 도리냐고 이렇게 맞받아쳤다는 거지. 그랬더니 남자 손님이 말이 없다가 갑자기 막 울더라는 거야. 기사님이 당황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남자 손님이 정말 어머니가 내 옆에 있냐고 막 물어보더래. 그래서 기사님이 우선 손님을 달래면서 택시 안쪽을 보니까 또 그 할머니가 안 보이더래. 그래서 차 안에서 자기가 본 장면을 설명해 주면서 괘씸한 마음에 한마디 한 거라고 하니까 남자 손님 말이 지금 어머니 화장을 마치고 유골함을 들고 집에 가는 길이라고 했대. 자기가 사업도 망하고 이혼하고 나중에 잘 돼서 효도하겠다며 차일 피일 어머님 집 방문도 미루다가 결국 얼굴도 못 뵙고 이렇게 돌아가시게 했다고 한탄을 하더라는 거야. 자기 사업 때문에 일가 친척들이랑도 다 인연 끊기고 자기가 자식도 없어서 늙음하게 손주도 못 안겨드렸다고 그렇게 막 울면서 얘기하더래. 그런 못난 자기도 아들이라고 돌아가셔서도 옆에서 걱정만 하고 계셨다는 그 소리에 억장이 무너졌다고 해.
남자 손님이 들고 있던 보자기가 바로 어머님 유골함이었고 기사님이 본 할머니가 바로 그 유골함의 주인이었던 거지. 기사님은 앞으로 잘 살라고, 그게 효도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위로를 다 하고는 자리를 떴는데 그 남자 손님은 계속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기사님이 살면서 겪은 가장 신기하고 안타까운 경험이었다고 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